생각 대화를 꽤 많이 나눴던 친구는 생각 대화를 나누는 건 친구들이 들어주고 선생님 질문해주고 함께 그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따뜻해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진다고 아이가 이야기해줘서 아 정말 귀한 시간이 맞구나. 근래 한 3, 4년 사이에 그림책 활용 또는 활동 그 책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실제 그걸 활용하는 선생님들도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림책이 주는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영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배우거나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영상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아 선생님께 이 책 한번 읽어봐 하고 추천을 받았던 책이 그림책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그 그림책을 제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영상이었으면 넘어갔을 그 장면이 제 손길로 천천히 넘어가는 그 속도감에 그림책에 머물게 됐고 그럼 이 순간을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나누게 된다면 자기의 생각을 단단하게 가져가고 그 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자기 살아가는 삶에 적용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기쁨을 나눌 때 책의 어떤 내용이 자기에게 힘을 주는 마법 같은 약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그림책을 접하게 되고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림책 생각대와 책을 보면서도 많은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구체적인 활동지. 활동지인데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17가지 방법을 직접 이렇게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림책을 통해서 수업을 연구를 했었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집에 있는 아이들이랑도 책을 읽었는데 이게 책을 읽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그게 진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쉽고 뭔가 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이를 끄집어내서 쓰는 거는 또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랑 좋은 그림책을 읽고 나서 활동을 연결할 수 있을까. 집에 아이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던 끝에 책을 읽고 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주인은 자기인데 내 마음도 모르는 아이들? 그러면서 그러면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네 생각은 뭐야? 라고 했을 때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뭐 느꼈던 단어를 한번 이야기해 볼래? 하니까 아이가 주섬주섬 단어로 이야기를 꺼냈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단어로 처음에 말하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단어는 마음을 다루는 단어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생각을 요약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게 단어를 위주로 대화를 나누게 하다가 보니 그런 친구들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친구들에게 조금 더 심화적인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단어를 묻던 시간에서 이제 질문으로 옮겨가는 단계가 왔고 이렇게 질문을 나누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고 문제를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림책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질문이 자기 자신을 향하면 굉장한 힘이 있구나. 어마어마한 힘이 있구나. 왜냐하면 결국 공부를 하는 것도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도 엄마랑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결국은 모든 중심이 나인데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글쎄요 아니면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지? 하는 반응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선생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거의 인생의 중간을 이제 달려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저에 대해서 물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서툴겠구나. 어른인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단계적으로 조금 진행되면 좋겠다. 책에도 나와 있는 방법이
어른들의 용어가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오늘은 이런 대화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특기 생각 나눴으면 좋겠어요. 선택해서 그게 바로 저는 배움의 주인이다 이 생각을 했고 나를 향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공부는 굉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 기획하신 네네. 17가지 그림책 대화법, 이 활동지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셨잖아요. 이 대화법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림책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주변의 선생님들께서 항상 그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읽어줬는데 충분히 읽어주는 것만 해도 좋았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복쌤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활동지를 출력을 하셔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여기 제시된 활동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메모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림책을 읽고 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연결하고 소통하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쓴다고 온 힘을 다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그 활동지에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활동지로 메모장처럼 쓰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고 대화의 맥락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 질문 만드는 게 좀 쉽기도 하고 뭐 깊이 있는 질문을 나누는 게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저학년 아이들, 어린 아이들 아니면 이렇게 다소 문해력에 좀 속도가 좀 느린 친구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그림책을 분명히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교실이나 집에 마음 카드를 딱 붙여놓고 이 그림책 읽고 나서 마음이 어떤 것 같아? 라고 시작하는 말을 던져주면 아이들이 답답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왜? 이러면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뻥 뚫렸을 때 뭔가 찾으러 가는 게 답답하게 느껴져요. 아 그래?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를 이어가는 거. 마음으로 출발하는 대화, 기특해 대화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쉽게는 단어를 꺼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내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벌집 큐 생각 대화라는 게 있어요. 이 벌집 큐 생각 대화는 제가 특정 자격 연수에 제가 조금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벌집 큐 생각 대화로 진행을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어를 꺼내고 거기에 질문을 연결시키면 각자의 질문이 나오고 그 각자의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모둠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모둠의 질문이 6개 중에서 우리 반의 질문으로 옮겨가면서 어떤 질문의 구조와 방향이 확대되는 걸 경험하면 우리 신규 선생님들도 질문 수업, 토론 토의 수업이 그렇게 어렵지만 않고 누가 이겨야 되고 누가 지는 그런 경쟁적인 토론이 아니라 비경쟁적인 토론 요소가 들어가 있네요. 오, 몰랐어요, 선생님 하시더라고요. 벌집 큐 생각대화. 선생님도 조금 익숙해지시면 잘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 훨씬 더 잘할 수 있더라. 몇 번 해보시면 되겠더라. 그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문제 해결 생각대화가 있고, 자기를 충분히 돌아보게 하는 성찰 중심의 생각 대화까지 17가지를 준비했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과 함께 도란도란 아이와 이야기 나눌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수업 아이디어로 구성을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집필하시면서 독자들은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이제 소중한 마음들을 보내주시는 분 후기를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커서 그림책은 더 이상 아이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읽어주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그림책 생각 대화의 어떤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사춘기 아이들 그 남자 사춘기 아이들과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약간 멀어졌던 그 마음들이 연결되는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챗 GPT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너무나도 많은 기기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잖아요. 근데 그 기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따뜻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함께 봐 하면 다 쳐다보는 그런 방향성이 있거든요. 함께 그 장면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디지털 요소들은 어떤 소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인간이 앞으로 더 유념하게 또 힘을 실어야 될 부분이 이 소통과 연결이라고 생각을 할 때 함께 바라보는 건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봐 하면 안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대화를 나누는 아이의 어떤 상황, 오늘 친구와 싸우고 났을 때는 사실 이야기 나누기 힘들잖아요. 근데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고 나니 마음이 괜찮아진 상태, 그리고 엄마도 이야기가 나누기 좋아진 상태, 그럴 때는 접속이 될 수 있거든요. 함께 바라볼 시간, 그리고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이 대화를 연결하시면 우리 엄마가 나를 참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는 학교 가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까지 아이들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게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눈을 쳐다보고 전하는 말과 함께 귀를 쫑긋 세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아이는 나는 여기 있어도 돼. 나 좀 괜찮은가 봐. 라고 자존감, 존재감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는 어떤 상황 같아요. 그리고 이 책 관련해서 또 선생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난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꽤 오랫동안 마스크를 끼고 단절되고 뭔가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상황으로 오랫동안 지냈는데 사실은 마스크를 하기 그 이전에도 너 생각이 뭐야? 라고 하면 몰라요? 글쎄요? 점점점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었는데 네, 코로나를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표현하는 게 두려운 일이 돼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야기해도 돼 해도 말하지 못하고 실제로 한묵증을 네, 선택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 반에 1명 정도 있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목소리를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렵고 뭔가 무서운 일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림책의 어떤 한 장면에서 머물면서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렸어. 야쿠바의 사자가 말없이 쳐다보고 있어. 밤새도록 그 사자를 찾기 위해서 숲속에 웅크리고 있던 야쿠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고 그 야쿠바의 마음이 되어서 하면서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럼 그거 말로 한번 해볼까 하면 조금씩 말을 꺼내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림책 생각 대화라는 게 뭔가 대화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공간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는 아이들을 본 것 같아요. 책에서 실제로 그 뒤에 실어놨는데 이 생각 대화를 꽤 많이 나누었던 친구는 생각 대화를 나누는 건 옷을 입는 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친구들이 들어주고 선생님 질문해주고 함께 그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따뜻해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때는 이 옷, 이때는 저 옷 이렇게 수시로 변하면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진다고 아이가 이야기해줘서 정말 귀한 시간이 맞구나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해줬고 저는 또 실제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뭐 발표도 잘하고 하는 친구인데 자기 생각을 들어가 봤더니 오빠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각 대화 나누면서 보석 친구 대화 나누면서 너 마음이 어때? 그런데 그 오빠는 어떤 점이 조금 그래도 뛰어난 보석이 있을까 하니까 그래도 오빠는 저를 한 번씩 놀리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오빠의 미덕을 찾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부족한 장면을 또 이야기해주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오빠 내가 조금 혼내주고 싶어 할 정도로 그 친구가 3학년 친구였는데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대화 경험이 그 10살 아이와 이 선생님을 친구처럼 연결시켜 주는구나.
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도 이런 경험은 이제 함께 나누면 좋겠다. 네. 묻혀버리지 않고 잘 정리해서 어떤 아이와도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공감력을 키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에듀비티에 좋은 책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